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혜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대부분 이제 만나뵙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정말 리오프닝이 잘 되고 있는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리오프닝의 온기가 잘 오지가 않다 보니까 중국이 정말 경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월 중순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1월과 2월 경제 지표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 이후에 과연 지금의 그 중국의 경제 회복을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를 조금 더 하고 믿고 가도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월과 2월 중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 저는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과 2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플로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3월 10일에 있었던 중국의 유동성 지표 발표였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6시였습니다. 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쉬자라는 시간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유동성 지표, 그러니까 대출 지표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특히나 이 대출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중국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대출 관련된 것, 특히나 중장기 대출 관련된 것은 지난 영상,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출 지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월에 중국의 대출 증가율은 1월보다도 좋아졌고요.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 제가 코멘트 드릴 때는 기업 대출은 많이 늘었는데 가계 대출은 여전히 부진했다라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2월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업 대출은 더 잘 나왔고요. 밑으로 빠졌던 가계 대출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2월부터는 그동안 초저금리로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당겨 쓰지 않았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다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심리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이게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오는 실질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중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고요. 역시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1, 2월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였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과 2월은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특히나 주가가 흔들림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카더라식 해석이 시장을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표가 발표되면서부터 이 카더라식 해석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부 지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업 생산 쪽이에요. 산업 생산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공장을 얼마나 열심히 가동시켰느냐,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의미할 텐데요. 사실 1월 달에는 급감했다가 2월 달에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대규모로 있었고요. 사망자도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중국의 춘절 연휴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1월을 어떻게 봤냐면 1월 바에는 차라리 공장을 빠르게 문을 닫아놓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장비를, 설비를 돌려봤자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빨리 장비를 끄고 2월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산업 생산이 꼬꾸라지는 것은 사실은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요. 2월의 산업 생산은 거의 20% 가까이 18.8% 급등을 하면서 2021년 초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못했던 것까지 2월 달에 다 열심히 푸시를 한 거였죠.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저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쪽이에요. 투자 쪽은 사실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년 한 해 동안 문제가 계속됐던 부동산 투자가 드디어 유의미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 2월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감소를 했는데요. 여전히 감소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12월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10%가 감소를 했었고 올해 1, 2월에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8.5%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2월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개선됐고요. 사람들이 좋아지겠지라고 봤던 것보다도 더 잘 나온 거예요. 즉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쪽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부동산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점차 우리가 이 새롭게 조달한 자금 가지고 못했던 공사 현장을 재개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부동산 쪽을 신규 착공과 준공 쪽을 뜯어서 보니까 이번에 그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렸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준공 쪽이었습니다. 여전히 착공 쪽은 물론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12월 대비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었고요. 반면에 준공 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쪽의 핵심은요, 뭔가 건설 쪽을 신규 착공 쪽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라기보단 작년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멈춰져 있던 공사 현장을 재개해서 준공시키고 안정적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쪽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게 소매 판매였던 것 같아요. 1, 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3.5%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인 3.5%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요. 시장은 좀 아쉬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소비 회복이 더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는 3.5%였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이 부진해서 이 3.5%를 넘어서지 못했나 보니까 9.4% 감소한 자동차 쪽이 결국엔 이 소매 판매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그럼 이 자동차를 뺀 나머지 소비는 어느 정도 성장했냐? 5% 성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왔고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체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 가까이 감소해버리면 전체 소매 판매가 반등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여기에서 올해 소비를 봤을 때 자동차가 메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잘 팔리면 전체 숫자가 올라가는 효과는 보이겠지만 올해 저희가 리오프닝을 통해서 기대하고 싶은 건 과연 사람들이 나가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인지, 나가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상품들의 서비스 수요가 계속 연결될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9% 넘게 빠진 반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요식업은 반대로 9.4% 올랐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 소비를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도 외식이나 그 외에 여행 관련된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소비도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들을 보면요, 12월 대비해서 가장 많이 크게 반등했던 것이 의류나 신발, 주얼리 이런 상품들이었습니다. 즉 사실 이런 상품들은 저희가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크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품들입니다. 반면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꾸미고 새로운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들은 분명히 지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는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말도 사실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작년과 재작년에 높은 기저효과,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조금 지급도 연장을 했었고, 특히나 전기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판매량을 푸시하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기저로 작용하면서 올해 좀 빠진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올해는 크게 볼 필요는 없는 저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가 훨씬 더 중요한 올 한 해이고 1, 2월의 데이터가 이를 이미 증명해 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수요라든가 투자, 생산, 소비 모두 1월 급감 이후에 1월에 이 부진을 상쇄할 만큼의 2월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 이게 완벽하게 저희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3월과 4월에 2차 확산 얘기도 사실 중국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소비 회복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4월 우리나라 이제 식목일, 중국은 청명절이죠. 청명절에 5월 초에 있을 노동절 연휴, 5월 저희는 이제 근로자의 날이어서 하루 쉬지만 중국은 조금 더 길게 쉬는 연휴가 있는데요. 이런 연휴, 여행 소비 시즌이 또 한 번 도래함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중국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 내의 공연 활동입니다. 이미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2월부터 중국 정부가 대만, 홍콩, 마카오계 아티스트들을 중국 내부로 불러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화관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컨텐츠물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상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3월 중순에는 드디어 해외 아티스트들도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공연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본인들의 SNS 계정에다가 실질적으로 해외 아티스트들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재개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유명 가수를 직접 언급합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즉 앞으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인들의 더 많은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 컨텐츠나 미디어나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공급 측면으로 보장을 해줄 테니 수요 측면에서 충분히 누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라는 관점으로 올 한 해 중국이 소비 촉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작년 하반기 말부터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완전히 바뀌었고요. 올해는 중국인들의 스탠스까지 변해갈 것이냐를 보는 게 메인 아이디어일 텐데 1, 2월의 지표는 이미 변화의 시작을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중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그러니까 수요 관련된 쪽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분야에서 조금 더 강하고 적극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지,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경제라든가 아니면 산업, 주시장을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